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기억하는 마음. 2025년 6월 월간 16일에서는 손원평 작가님의 에세이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불행히도 11년의 시간을 겪으며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둔감해졌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연일 뉴스를 도배하는 가운데 그에 대한 대중의 반응까지도 예상할 수 있게 돼버렸다. 그 어떤 소식을 접해도 이제는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제 새삼스럽게 충격을 느끼는 일은 드물어졌다. 아니, 충격은 느끼지만 빠르게 잊는다. 세월호의 커다란 한 방이 너무나 컸던 탓일까? 비극은 빠르게 휘발된다. 아픔을 몸소 겪은 이들과 공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 치부된다. 현명한 건 이런 거다. 적당한 시간 동안 규격에 맞는 슬픔을 모두가 하는 양만큼 표현한 뒤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 비극과 슬픔을 소화하는 과정마다 획일화됐다. 우리는 조금 더 나쁜 방향으로 전진했다. 보다 쉽게 잊는다. 본 일을 보지 않은 것처럼 태연하게 넘긴다. 외면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남의 불행 앞에 웃음 지을 수 있는 사악한 여유마저 생겼다. 세월호는 배의 이름이다. 이제는 사건의 이름에 가깝다. 세월호가 아이들을 싣고 가던 배였다는 것. 푸른 바다를 가로질러 나아가던 배 위에 아이들이 꿈꾸던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이는 갈수록 줄어든다. 세월 속의 사람들의 기억 속 세월호 역시 녹슬어 간다. 그렇지만 아프더라도 어떤 풍경에 대해, 어떤 마음에 대해 기억할 수는 없을까? 즐거운 여행을 기대한 아이들, 서로 우정을 나눈 아이들, 내일에 대한 설렘을 품었을 아이들에 대해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 얼마만큼이나 진심으로 아파하고 화냈었는지,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얼마나 말랑말랑하고 연약했는지, 몇 발짝쯤 덜 영리했을지 몰라도 인간에 대해 얼마나 진심으로 마음을 쓸 수 있는 존재였는지, 그때 우리가 함께 통과해낸 시간과 마음이 실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이제 세월호에는 너무나 많은 독과 녹이 묻었다. 그 안에 순수한 진실을 바라보기엔 모두의 눈이 흐려졌다. 그러나 어떤 기억은 때때로 되감아보고 사라지지 않도록 새겨야 한다. 한때 잊지 않겠다고 모두가 한 입으로 말했던 마음은 가끔씩 다시 복귀될 필요가 있다. 내가 나였다는 것조차 망각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기억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네, 이 글 손원평 작가님의 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기억하는 마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반복되는 참사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참사를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11년 동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첫 곡으로 잊지 않을게 4.16 합창단 합창곡 듣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세월호 뉴스 브리핑은 관점이 있는 뉴스 프레시안 6월 17일자 리튬 배터리 화재 위험 상식인데 아리셀만 모른다. 김수영 변호사님의 기사입니다. 오는 24일이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1주기이다. 이를 앞두고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는 아리셀 참사 투쟁의 현재와 재판 진행 과정, 재발 방지책을 담은 7편의 연재 기고를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더 많은 이가 함께 추모하고 사회적 의미를 담길 수 있는 일주기를 만들고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 중인 재판이 진실을 왜곡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아픔을 남기는 결말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무려 23명의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간 이례적인 참사. 그런데 아리셀 참사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는 그 이례성이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면 무슨 말일까? 피고인 측은 예측 불가능성을 핵심 방어 논의로 내세운다. 변호인들은 완성품인 전지가 아무 이상 없이 평온하게 보관 중인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한 화재라며 화재의 구체적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이 화재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예견할 수 없는 너무나 이례적인, 다시 말해 천재지변과 같은 사고였기 때문에 참사를 방지할 의무도 없다는 주장이다. 리튬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은 상식. 비행기를 타기 전 짐을 꾸릴 때 리튬 배터리를 캐리어에 넣지 않는다.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내에 들고 타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리튬 배터리의 발열 화재는 흔한 일이다. 간단한 통계만 보아도 확인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튬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가 612건에 달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312건 51%는 배터리가 가충전 상태인 때 발생했다. 이에 비충전일 때 60건 9.8%, 보관 중 49건 8%, 수리 중 45건 7.4%, 사용 중 44건 7.2%, 충격 후 17건 2.8%의 순이었다. 아무 충격이 없더라도 평온히 보관하는 중에도 비충전 상태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리튬 배터리다. 심지어 이들 배터리는 2차 전지다. 아리셀에서 생산했던 1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제품으로서 재충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제조시 완충, 즉 100% 충전을 해야 한다. 당연히 에너지 빈도가 밀도가 높고 그만큼 보관 과정에서 화재 위험성이 커진다. 그뿐만 아니다. 1차 전지는 음극재료 리튬 멘탈을 사용하여 용량은 크지만 그만큼 약간의 단락 쇼트로도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반면 2차 전지에서 음극재로 사용되는 흑연은 비록 용량이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구조가 안정적인 물질이다. 2차 전지는 분리막 기술도 1차 전지 대비 고도화되어 있어 비교적 안정적이라 평가된다. 그런데도 종종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리튬 배터리다. 사정이 이러한데 1차 전지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보관 중인 배터리에서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몰상식한 일이다. 법리와 상식의 간극을 넓히려는 형식 논리. 피고인 측은 리튬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물질로 지정되어 있지만 리튬 배터리는 위험물질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화재 폭발 위험이 지적되어 철저히 격리 보관하는 등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되었던 전지는 폐전지라며 완성품은 폐전지와 달라 화재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아리셀 공장에서 2024년 5월부터 발생한 미세 발열 현상은
이번 폭발로 이어진 열폭주와 다른 현상이며 아리셀 공장에서 2021년 11월 전지 단락으로 발생한 폭발과 12월 전지 운반 중 낙하로 인한 폭발은 작업자 과실로 인한 영역이고 이번 화재는 제조물 자체의 화재로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지엽적인 사실관계의 틈을 무리하게 확대하여 법적 책임을 축소하려는 형식 논리다. 리튬이 위험물질인 이상 리튬을 이용하는 배터리 생산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함이 당연한 일이다. 폐전지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면 생산 과정에 있는 전지의 위험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도 당연하다. 미세 발열과 열폭주를 나누는 것에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아리셀 회사 내에서 발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6개월가량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묵살하였음이 드러난 진실이다. 당장 아리셀 공장에서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3월 29일 사이에만 폭발과 화재가 3차례 발생했는데도 더 큰 폭발과 화재를 우려하지 않았다면 지독한 안전 불감증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결정적으로 참사 불과 이틀 전인 24년 6월 22일 2동 1층 드라이룸에서는 전해핵 주입을 마친 전지가 이례적으로 뜨거워진 뒤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형식 논리는 설 자리가 없다. 상식적인 위험과 충분한 했던 대책, 보관 중인 전지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달리 우리네 상식에 부합하듯 아리셀 참사 이전에도 보관 중인 리튬 1차 전지의 폭발 사례는 너무 많았다. 그렇기에 전지의 폭발이 대형 화재 사고로 번지지 않기 위한 대책들 역시 충분히 구체적이고 현존하고 있었다. 아리셀이 전지를 납품한 군의 경우 국군 리튬 배터리 폭발 화재 사고 및 대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31건의 리튬 배터리 폭발 사고가 보고되었고 이 중 3건이 아리셀의 모 회사인 에스코넥이 납품한 전지가 파열한 사고였다. 이에 국방부는 2020년경 리튬 1차 전지 보관 창고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항온 항습기를 설치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7년 유사 화재가 발생한 비츠로셀도 보관 중인 전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6개 동 중 4개 동이 소실된 뒤 전지 보관 구역을 공정별로 격리하고 격벽마다 소화시설을 설치했다. 보관 창고 등 사무동을 뺀 모든 건물을 두께 30cm의 철근 콘크리트 격벽 구조로 구축했으며 열화상 카메라 등 발열 화재 감지 장치를 설치했다. 아리셀의 주요 납품 대상인 군이 인지했던 위험과 마련했던 대책이 있었고 아리셀과 시장을 양분하다시피 하던 경쟁사회에서의 화재 사고와 예방 대책이 뻔히 존재했다. 그러나 아리셀은 이 모든 대책과 대책을 남의 일인 것처럼 무시했다. 너무도 무책임한 일이다. 100번을 양보해서 화재가 발생한 직후라도 노동자들이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훈련되어 있었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생존 노동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적 없다. 월수금 아침 조회에서도 10분 정도 업무 관련 주의사항을 들은 것이 전부라고 증언했다. 심지어 한 파견 근로자는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교육 명부에 서명만 할 일이 있음을 진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화재가 발생하고 40초 내 안전될 정도로 급격히 확산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소방훈련이나 안전교육도 실효성이 없었을 것이라 주장한다. 이쯤이면 도를 넘는 책임 회피이자 개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리튬 1차 전지의 상식적인 위험성을 인지하고 현존하는 대책을 도입해야 했다. 이를 외면한 채 나아가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마저 방기한 점에 어떠한 면분의 여지도 없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어야 법은 법의 원리 또는 법의 이치를 뜻한다. 법리 구성에 있어 기본은 경험칙과 논리 법칙이다.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을 말하는 상식은 일반적 견문뿐만 아니라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경험칙과 논리 법칙이란 대부분 상식의 법주에 속한다. 때문에 법리와 상식의 간극을 벌리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무리하고 무용하다. 또한 법리와 상식의 극이 커질수록 사법에 대한 신뢰 회복이 멀어진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시도는 해악적이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어야 한다. 길게 이어지는 공판 기일에서의 공방에도 그 끝은 상식에 맞는 판결일 것이라 기대하는 이유이다. 네, 아리셀 참사가 벌써 1주기가 되었네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돈을 가진 기업이 책임지고 또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일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특별한 손님과 함께 방송을 합니다. 네, 저 멀리, 네, 아리조나, 네에서 오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4일 해외 활동가 태바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리조나에서 온 유정선 태바유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곳에서 하는 일은요, 미주 아닌 우리 세상이라는 팟캐스트 유튜브 방송에 참여하고 있고요. 또 제가 항공모형을 전공을 해서 또 아리조나 춤사위라는 그곳에서 항공모형을 가르치고 또 난타, 또 사물놀이들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또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몸매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군요. 난타도 하시는군요. 네. 저희 한 수 가르쳐 주고 가셔야 되겠는데요. 네, 저희 집에 같이 하고 싶어요. 난타. 저희도 난타 동아리가 있답니다. 진짜요? 네. 시간이 언제까지 계세요? 저는 7월 중순에 가요. 그럼 가협에 한번 오셔서 저희 저희 난타하는 난타 칠 때 모습을 한번. 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해볼게요. 정말. 네, 일단 네. 끝나고 시간 잡아봐요. 알겠습니다. 네. 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FM 라디오에 오시면은 꼭 질문 드리는 공식 질문이 있어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2014년 4월 16일 그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또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때가 그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는 제가 뉴저지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사를 가기 위해서 또 이제 집 청소를 하고 막 집 단장을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제 아이들이 쌍둥이 아들이 중학교 1학년 그리고 딸이 6학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고를 접하고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어리지만 그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여서 그 사고를 듣고선 정말 도저히 이게 일이 안 잡히고 정말 잠을 이룰 수도 없을 정도로 이게 그 사건에 몰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아이들을 구할 거라고 생각했죠. 네. 그리고 구할 거라고 했고 구했다는 말까지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당연했거든요. 그리고 또 제 아이들도 그 뉴스를 제가 보여줬어요. 지금 한국이 이렇게 이런 네. 상황이다. 그래서 보여주니까 저희 아이들도 나중에는 이제 못 구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다 희생됐다는 얘기를 듣고는 애들이 막 울며 불며 왜 안 구해주냐고 저기 어른들이 저렇게 서 있었지 않냐고 보고 있고 왜 안 구하냐고 정말 아이들도 막 이렇게 분노를 했고요. 또 저도 당연히 분노를 했고 네. 그게 지금까지도 이게 믿기지 않고 또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충격은 뭐 그 지금도 정말 끔찍한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11년이 지났는데도 세월호 참사를 그날 이제 접하고 목격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그날 자기가 무엇을 그 시간에 했었는지 또
또 어떤 시간에 어떻게 목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도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뒤로 그럼 어떻게 4.16 세월호 참사 활동을 하게 되셨고, 그리고 네. 지금 4.16 해외연대에서는 이 활동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또 저희 미국에 굉장히 큰, 그러니까 한국의 맘카페 같은 그런 미시 USA라는 그런 카페가 있거든요. 굉장히 회원들이 많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엄마들이 분노하고 너무나 이제 이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4.16 해외연대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 26개 도시의 동포들이 네. 그 이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그리고 또 유가족과의 아픔을 또 같이 하자, 잊지 말자 이런 활동을 펼치게 된 거죠. 그래서 4.16 해외연대에서 매년 하는 활동은 세월호 참사 추모식을 이제 각 지역마다도 이렇게 하고 또 온라인으로는 또 다 함께 모여서 추모제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고 추모를 하고 또 영화 상영도 하고요. 네. 또 유가족분들 이렇게 초청해서 간담회. 네, 간담회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아픔과 이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지쳐가거든요. 네. 지쳐가고 또 조금씩 멀어지는 감이 또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4.16 해외연대에서 네. 최근에 11주기를 기리기 위해서요. 네. 우리 활동가들이 니콜님, 문조님, 캔디님, 네. 미라님, 가이버님, 빗소리님 6명이 2주간 이번에 그 11주기 때 오셔가지고 네네네. 한국에 오셔서 네. 기억과 연대라는 주제로 서울, 안산, 진도, 제주도를 거쳐서 네. 또 4.16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을 추모하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가신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요. 네, 네, 그때 나왔을 때 만났습니다.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만났고. 어쨌든 멀리 타국에서 이렇게 이런 한국 사회의 이런 아픔들을 같이 한다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그 당시 몇 년 전에 이제 독일이나 갔을 때 거기서도 어쨌든 그 아무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피켓을 들고 그때는 그 당시 네. 때는 했잖아요. 네, 다들 영국에서도 하고 뭐 지역마다 정말 20몇 개국 거기 26개국 네. 6개국에서 그렇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해달라고 그렇게 외친 거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활동 같은 거는 그럼 피켓팅 같은 것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해요. 이제 물론 이제 거리에서 피켓팅도 하고요. 네. 또 우리들 모여서 또 공연도 아주 간단한 공연도 하고 또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일단 사람들한테 눈에 띄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살 때 그때 이제 4.16 그 세월호 참사 그 기념 추모식을 할 때는 랄리 청사 앞에서 제가 이제 그때 살풀이 춤을 췄어요. 그때가 세월호 3주기였나 봐요. 살풀이를 추고 또 우리가 그런 선전물 있잖아요. 그거 광고물 같은 거를 쫙 만들어서 그쪽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걸 알리기도 하고 또 우리 거기 모인 우리 4.16 멤버들이 또 한 명씩 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서명도 받고. 맞아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는 우리가 어떤 회관을 빌려서 거기서 또 우리 다 같이 율동을 또 제가 가르쳐서 드려가지고 또 율동도 하시고. 네, 영상을 보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다 함께 이제 율동도 하고 또 우리 모여서 이제 간담회처럼 한 명씩 나와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노래도 부르고 또 영상도 보고 그러면서 잊지 않기 위한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이 시간들 모였으니까 또 같이 있는 시간, 또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럼 거기 활동하시면서 거기 외국이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아유, 있죠. 있습니다. 설마. 네. 맞습니다. 극과 한국에만 있는 걸로 알고 그렇지 있는데 않습니다. 있어요. 외국에도 태극기 있어요. 집회가 있습니다. 네, 태극기가 있어요. 있습니다. 믿기지 않죠. 네. 정말 믿기지 않고 어떻게 우리 한국의 그 귀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희생됐는데도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고 정말 100번 1000번 울어도 아까운 일인데 네. 거기다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나이가 드신 그런 그런 분들도 계시죠. 이해할 수 없는 음. 예,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럼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의 나름대로 모여서 그럼 집회들을 하나요? 반대 집회 같은 게 있나요? 집회까지 하는 건 전 못 봤는데 물론 모여서 이렇게 한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방해하거나 막 그렇게 하나요? 한국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까지 막 많이 모이지는 않으니까. 소수 지역이 너무 넓고 한꺼번에 모일 일이 네. 없으니까 소수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죠. 맞아요. 근데 또 도시 뉴욕이나 뉴저지 같은 도시에서 큰 도시는 이렇게 외침 이렇게 이렇게 들고 피켓 들고 이렇게 서 계시는 분한테 뭐 지나가다가 자동차로 막 클락션 누르거나 뭐 창문 열고 막 나쁘게 말하는 그런 것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요. 왜 한국 이런 참사를 왜 여기까지 갖고 와서 그렇죠. 니네들을 하느냐 이런 네. 식으로 창피하다 이거죠. 아, 그게 뭐가 창피해요? 그렇게 사람이 참사로 다칠 수 있는데 그게 창피한 일인가요? 그거를 해결을 못하고 공감을 못한 게 창피한 거죠. 그렇군요. 외국의 참사를 대하는 국가의 태도는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 외국은 그리고 사례가 있다면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제가 기억하는 그 참사가 있는데요. 네. 그게 9.11 기억하시죠? 네네. 그게 2001년 9월이었을 거예요. 그때 네. 제가 뉴저지에 살았고, 그때 제가 쌍둥이 아이들을 이렇게 임신할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우는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정부가 책임이다 이렇게 딱 알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거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냥 네. 다 같이 한 소리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또 참사가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정부가 조직단을 일단 빨리 꾸려요. 즉각 이제 구성을 해서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또 규명을 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이나 피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9.11 요때에 미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했거든요. 그때 저도 TV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 심리치료, 뭐 의료 지원, 또 금전적 보상은 당연한 거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네. 그리고 또 경제적 지원이죠. 그리고 또 연방 정부가 피해자들 집을 각각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혹시 너무나 큰 트라우마인데 혹시 안전한가, 괜찮은가 계속 이렇게 안전하게 방문을 하고요. 네. 또 10년간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치유 과정을 이거를 체계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9.11 테러가 벌어졌던 쌍둥이 빌딩 기억하시죠? 네네. 네. 저도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바로 추모 박물관. 맞아요. 네, 그게 네. 바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네. 그 짓는 그 빌딩 짓는 그거 기간이 있었지만 지어졌다는 거. 그리고 저도 아이들이 좀 커가지고 거기를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잘 지어놨어요. 그 지하 이렇게 또 지상 거기가 얼핏 보면 한 뭐 2시간이면 2-3시간이면 이렇게 보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틀은 봐야 돼요. 총 보통 그렇군요. 7시간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그 안내하시는 분이 가이드. 그렇죠. 가이드를 해주는 경우도 꽤 많고 또 이게 거기에 그 9.11 테러 때 그 파편들 있죠. 네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그 메모리얼 파크 거기에는 네. 또 희생자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다 새겨져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온 관광객들이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추모를 하고 기도할 수 있죠. 예, 추모를 하고 또 아이들을 꼭 데리고 와서 이걸 공부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또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놨고 또 이게 워낙에 상징적인 거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꼭 와보고 싶어하는 파크예요. 그렇죠. 네. 그럼 거기는 그럼 네.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그런 보상이나 그런 관리 감독 이런 거는 다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저도 들었고요. 또 제가 비교를 해보면 세월호 가족분들은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안 그래도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방치해버려서 이렇게 해달라. 이게 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게 해달라는 거고 또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더 사람을 아프게 하는데 그분들은 제가 바깥에서 나와서 이런 걸 본 적이 없고 그렇다는 거는 굉장히 그 보상들이 잘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다 관리 감독 그렇죠. 다 책임지고 다 하는 건가요? 저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한국하고 틀리네. 네. 어쨌든 우리나라는 우리가 피해자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진상규명 과정도 너무나 힘들고 맞아요. 요구해야 조사기구도 들어주고. 설치해주고 맞아요. 그러는데 거기는 국가가 알아서 알아서 국가의 책임으로 당연히 먼저 조사하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심리치유, 정신적 피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제 나서서 국가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니까 뭐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올 일이 없는 거죠. 거리에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있는데 그 네. 샌디훅 그 총기 난사 사건이라는 게 네, 있는데 네. 그것도 2012년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한참 학교 다니고 이제 그럴 때였는데 또 그 사건이 일어나서 저도 기억을 하고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인데 초등학교 1학년생이 20명이 죽고 어른이 교직원 어른들이 6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학교에 들어가서 난사한 네.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유가족들이 총 제조사한테 그 피해 보상을 했거든요. 결론은 피해 보상이 돼가지고 얼마를 받았냐면 7,3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873억 원 이거보다 아마 더 될 거예요. 지금 환율로 이 정도 보상을 받기로 합의를 했다 여기까지 봤거든요. 그리고 또 샌디훅 그 부모님들이 네.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총기 규제 맞아요. 하고 아예 없애라. 해야지. 총기 너무나 국민들이 제발 총을 갖게 하지 말아달라 이걸 하는데 이거는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가끔 SNS 보면은 초등학생이 가족을 총으로 가족을 살해한 그런 사건을 보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총이 그냥 함부로 이렇게 가는 게 너무 무섭고 그게 좀 규제가 돼야 되는데 그 나라는 규제가 안 돼서 데모할 때도 막 총이 막 난사되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요. 무서워서 이거 데모도 못 할 것 같아. 그 나라는. 어떻게 국민이 총을 차고 다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렇게 세월호를 보면서 세월호 참사 볼 때 유가족들을 가짜 뉴스로 공격하는 아주 맞아요.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을 그게 제일 보고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 사람들을 또 뭐 제재하는 법도 없는 게 저는 너무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때 샌디훅 사건 때도요. 죽은 자는 아무도 없다 뭐 이러면서 가짜 뉴스로 그거 가짜 사건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제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처벌받고 그 사람이 다 파산할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을 피해 보상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법을 좀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부터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 무슨 말이든 막 뱉어놓고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 그렇게 덮어버리니까 아무나 막 거짓 정보를 막 흘려버리는 거야. 막 맞아요. 내뱉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이긴 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도 그런 법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아주 강하게. 네. 네, 그럼 이렇게 11년이 지났는데 11년이 지나도록 해외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이런 힘은 어디서 오시나요? 진짜 11년이나 지났다는 게 저도 그러니까요. 믿기지가 않고요. 또 이 긴 세월 동안 도대체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참 믿기지가 않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저도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서 제대로 이렇게 제가 많이 못하고 도움이 안 된다. 또 진상규명은 너무나 제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건 해도 안 되나 보다 하는 이런 회의적인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활동을 이제 좀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꾼 게 뭐냐면 그냥 가만히 소속만 되어 있어도 그러니까 함께 이분들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참사 유가족분들이 힘을 얻는다는 말씀 들었거든요. 네. 그냥 뭘 안 해도 그냥 가만히만 네, 있어서 이렇게 함께 내 편이 되는 게 제일 힘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같이만 있어주는 것만으로 네. 힘을 얻는다는 말씀 들어서 네. 저도 제가 어디 나가서 막 이렇게 어떻게 큰 활동을 못 하더라도 이렇게 가만히 있고 또 가만히 있으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같이 동참하고 같이 움직이고 이것만으로도 괜찮구나 또 이런 위로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참사 유가족분들 보면은 또 저희들도 힘을 굉장히 얻어요. 왜냐면은 어떤 걸 보면 그 큰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꾸준히 활동들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방송도 네, 하시고 네. 또 연극이나 노래, 영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을 하시면서 고통을 이렇게 승화시키는 거 꽃으로 한 송이 꽃처럼 딱 이렇게 승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깊은 감동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 자체로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성장하고 또 위로를 받으면서 제가 또 굉장히 큰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고맙습니다. 더 감사드립니다. 네. 옆에만 있어도 저희 편이 옆에 한 분이 더 계신다라는 게 더욱 저희에게는 힘이 됩니다. 네. 그럼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우리 테마유님의 신청곡을 듣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신청곡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신청곡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개의 바람. 네, 듣고 네. 오겠습니다. 네.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가을엔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종달새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나의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하늘은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네, 천개의 바람 듣고 왔습니다. 네, 유튜브 태바유님께서는 또 유튜브 방송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방송 소개하고 어떤 소식들을 주로 방송에서 하는지 네,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희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방송의 이름은 미주 한인 우리 세상입니다. 저희 방송의 굉장히 큰 매력이 뭐냐면 방송이 10년 정도가 됐는데 오래됐네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가 사실은 작아요. 그게 참 큰 매력이에요. 네,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는 방송인데 사실 이 방송이 언제 이렇게 시작이 되었냐면요. 이제 2015년 이 참사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이전에는 그 사회 문제로 관심을 굉장히 크게 아주 갖고 또 적극적으로 활동도 하고 이랬었어요. 저희 그러니까 편집자님 얘기예요. 편집자님 김 사장님께서 이렇게 사회 문제에 관심 갖고 활동도 많이 하셨던 분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또 생활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조금 멀어지셨나 봐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이제 각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뭐라도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미주 지역에 있는 좀 이렇게 뜻있는 분들이랑 그 소통, 이제 어떻게든 소통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제 이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팟캐스트를 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미주 동포 설록이었습니다. 처음에 했던 방송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팟캐스트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뭐 컴퓨터에 마이크는 어떻게 쓰는지 녹음은 어떻게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미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또 세월호 활동가들이 그때 많았거든요. 그 4.16 해외 연대에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셨어도 바깥에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참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일단 그런 분들 또 유가족 분들이 또 미주 지역에 이렇게 방문하셔서 대담하시는 거 그리고 또 진상규명 그 진행 상황 등 그런 주요 내용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막 다룬 거예요. 계속 이제 이게 너무나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에는 또 박근혜 탄핵 이제 이 문제가 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매주 한 번씩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서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는 팟캐스트가 이제 미주 내에 있는 각 지역마다 한인들의 소통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는 바람에서 우선은 저희가 살던 캐롤라이나 지역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방송은 또 캐롤라이나 열린 방송 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캐롤라이나에 계신 그 한인들, 그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뭐 교수님들, 학생들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의 소식을 전하고 또 초대를 해서 직접 대담을 나누는 등의 이제 이런 성과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주에도 이런 팟캐스트가 활성화되면 좋겠다 해서 적극 독려하고 또 이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줬더니 시카고, 코네티켓 등에서 이제 좀 방송 이제 시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2019년도부터는 이름을 저희 방송 이름을 미주 한인 우리 세상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내용은 이제 전체 우리 활동가들 뭐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는 계속 꾸준히 우리가 지금 계속 새로운 소식이 올 때마다 이렇게 리뉴하고 있고 또 이태원 참사, 뭐 강정마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고 이제 활동가들 활동하시는 내용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우리보다 훌륭해요. 빨리 시작했네요. 그래도 우리보다 빨리 시작한 거기도 빨리 번창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가실 예정이며 또 세월호 참사 또 엄마 아빠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 해주고 싶은지. 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얻는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전에는 나와 내 가족만 알고 이렇게 살았다면 지금은 주변에 많은 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다 각자 살고 있지만 그것들이 다 이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모두가 잘 돼야지 어느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잘못되면 전체가 다 망가진다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 잘 돼야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이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유가족분들 어떻게 또 뭐 생명안전공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네. 우리 유가족분들은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이러는지 계속 인터뷰도 하고 또 이제 해 나갈 거고요. 또 제가 이제 유가족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제가 먼저 고맙다는 거. 왜냐면은 그동안 저도 자녀들 키우고 또 해외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괴로움 또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유가족분들 이렇게 멋지게 살아내고 더 멋지게 이렇게 힘을 내서 살아가시는 보고 저희가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께 더 계속 이렇게 해나갑시다.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네. 결국에는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 정권도 바뀌었잖아요. 네. 일단 네. 누가 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했기 맞아요. 때문에 이 세월호 진상 규명도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끝까지 옆에서 함께 같이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태바이님께서는 미국에 언제 가셨어요? 저는 2000년도에 갔어요. 그러니까는 나이까지 말씀드려야 될까요? 29살에 30살에 갔습니다. 결혼하시고요? 가서 만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뭐 거기 그렇게 된 거죠. 그러시군요. 그때부터 결혼하고 이제 자리 잡고 네 오랫동안 또 계시는군요. 그럼 아이들은 한국말 하죠? 네, 그래도 음. 한국 학교도 다니고 네. 또 늘 제가 또 한글 집에서는 한국어로 얘기했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도 한국에 나온 적이 있나요? 그럼요. 종종 나오죠. 지금 또 한 명 나와 있어요. 막내가. 같이 나왔고. 네. 아이고 아이들도 보고 싶네요. 네. 오늘 이렇게 끝나지 않는 세월호 이야기를 또 나오신 김에 또 초대가 돼서 오셨는데 어때요? 해보니까. 또 이 얘기 사실은 이게 사실 아픈 얘기잖아요. 네. 아픈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계속 해야 되고 또 사실 저는 또 아리조나에 있으면서 그 같이 이렇게 활동가들이 없이 하다 보니까 늘 이제 좀 동지라도 한 명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오니까 또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갖고 또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요. 또 이 자리를 또 절 초대를 해주셔서 일단 너무나 감사하고 네. 또 이 얘기를 또 이렇게 희망차게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네, 나오셔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 고맙습니다. 또 나오시면 또 한 번 또 나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네. 저희 4.16연대가 올해 10주년입니다. 네. 오는 6월 28일이 10주년이고요. 그래서 그날 4.16연대 10주년 행사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웹자보에는 공지가 된 걸로 알고 있고 10주기 행사 서울에서 하니까 여기에 회원분들 외에도 이 청취자 여러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4.16연대 10주년 행사에 참여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4.16연대가 저희 4.16 가족협의회와 계속 협력하면서 진상규명 아직 미흡한 진상규명 과제들을 함께 해나갈 것이고요. 저희 가족협의회
만 있으면 사실은 이런 활동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4.16 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4.16 연대가 힘이 있어야 많은 회원분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함께 해주셔야 저희 가족협의회와 함께 또 생명안전 존중 안전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정권에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것들 여기서 방송에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분명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해보면서 저희가 요구해야 될 것 앞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못 밝힌 것들 미진한 과제들 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실 건지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우리가 가장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성역은 계속 있었다. 그 성역을 깨트려 달라. 거기에 대통령 기록물 봉인했던 그 기록물 분명하게 조사할 수 있게끔 풀어주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해군 자료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해군 자료 조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요구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진상규명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무리 신청곡 또 태바이님께서 해주셨는데 신청곡 한번 소개해 주시죠. 서른 즈음에를 신청하셨는데 네. 좋아하시나요, 이 노래를? 네, 제가 김광석 노래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또 이 노래를 신청하게 되어서 저도 기쁩니다. 네. 그러면 태바이님께서 신청하신 서른 즈음에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엔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